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8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시원한 아침. 네, 오늘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49페이지입니다. 네, 독일 유학을 꿈꾸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독일을 대표하는 라인강에 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자신이 라인 강변에 서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보라고 지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라인 강변에 서 있는 광경을 상상하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몸에 한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계절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도 나도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갑자기 유학에 관한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어 10월 말에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디셸, 디셸도르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침 독일에서 무역상사에 다닌다는 일본인이 손님을 마중 왔다가 호탕쳤다며 그를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차를 달리던 일본인이 그에게 라인강을 보여주겠다며 차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10월 말이라서 강바람이 차가울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 추워 하고 말했습니다. 그 일은 3개월 전 그가 고국에서 이미 경험한 일임을 깨닫고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은 그 날씨까지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한계를 느꼈다는 게 날씨까지 느낀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뭔가는 가 있는 뭔가 상상을 느낌까지 날씨 온도까지도 다 느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이룬 모습을 상상하는데 묘한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소망이 잠재의식에 새겨졌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그냥 긴장감이 있어서 묘한 것보다는요, 편안함. 그래서 내가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 그게 가장 내가 상상을 했어요. 아, 내가 연말까지 뭐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만난 분도 하다못해 작게나마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저는 그 여러분들이요 진짜 제가 이제 그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수요일 날 선생님 강의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그냥 있으면 무의식으로 그냥 있어도 살아가진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고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막연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때 그냥 그냥 살아도 무의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강력하게 믿으면 믿는 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데 여태까지도 제가 이렇게 봐도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믿는 대로도 이루어져요. 걱정한 대로 이루어져요. 걱정을 믿고 있잖아요. 아,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된다는 거. 걱정 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머,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 근심, 평생 저희 엄마가 그냥 걱정, 근심으로 그냥 계시다가 돌아가셨었는데, 걱정하면 걱정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 진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린아이들이 금방금방 잘하잖아요. 순수해가지고 그냥 믿잖아요. 정말 이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없어지는 그 상태, 손가락을 모아서 손가락이 없어지는 상태, 손가락을 벌려서 생각이 없어지는 그 상태에 있을 때 낮에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시크릿을. 그러니까 순간순간 했을 때 내가 진짜 믿어지고 편안해지면 거기에 맞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
그쪽으로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게 작동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이런 사실들을 아이한테도 그렇고 다 알려주면 너무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머 이거 안 될 것 같아라는 걱정 근심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할 것이냐. 네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져. 긍정적인 믿음을 해봐. 라고 해서 될 거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 그쵸?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어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믿잖아요. 그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거가 가장 진짜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그 뭐예요? 내 아이가 시크릿 교육장에 와서 앉아 있는 거를 상상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시크릿장에서 강의를 듣고 집중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라는 걸 상상하고 뭔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배우게 해서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막 이런 거 이뤘어 하면 어때요? 그래 또 한번 해봐. 또 원하는 거 계속 하는 거죠.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대로 강력한 그 믿음 하나가 있으면 편안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 얼마나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 있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게 그렇다라는 거를 믿으면서 이런 것만이 어딨어요. 어디 가서 뭘 배우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도 가면 갈수록 강력하게 더 야, 진짜 대단하구나.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진짜 세팅이 탁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강력하게 한 건지 어설프게 그냥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되었는지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강력하게 딱 들어갔으면 그냥 행복해지면서 그냥 행동이 되지면서 그냥 뭐 경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잠재의식에 새기는 거. 네. 그다음에 50페이지요.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안 해. 정말 참 신기하죠? 가르쳐줘도 안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원래 무의식대로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살아온 삶이 세팅되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산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 그냥 있으면 그냥 답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시크릿을 하면 이루어진다. 방법 다 알려드렸고 시크릿 가시면 또 알 수 있고 선생님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책에서의 이 이론을 그냥 본다면 이 책의 이론을 그냥 본다면 글씨예요. 그쵸? 그냥 좋은 글이 있네. 선생님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신 분의 경험을 듣는 거죠. 교육을 듣는 게 강의를 경험하신 분의 경험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실천하는 거. 잠시만요. 히타를 켰더니 건조하네요. 네. 기적을 가져온 반지 50페이지예요. 기적을 가져왔대요, 반지가. 근데 이제 머피 박사의 친척 중에 중증의 노인성 폐결핵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었으며 그때의 의학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타지로 독립해 살던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앙과 잠재의식의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적이 잘 일어난다는 유럽의 한 기도원에서 온 수도사를 만났어요. 수도사가 진짜 십자가 조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에게 간절히 청해서 그 조각을 얻었고 대가로 5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진짜 십자가는 받기만 해도 그리스도에 접촉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들은 십자가 조각이 들어있는 반지를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74살의 아버지는 자식의 뜻하지 않은 효도에 매우 감격하여 그 반지를 빼앗듯이 받아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짜 믿었겠죠. 아버지는 믿은 거예요. 아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아들이 강력하게 인제 얘기를 했더니 그걸 아버지가 믿은 거죠. 그 반지를 끼면서 낫는다라는 걸. 그쵸?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요? 아버지가 완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뭐요? 이 반지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또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반지가 있든 없든 믿는 거. 내 스스로가 믿어지는 거. 그쵸? 내가 반지가 있든 없든 믿었다면 믿는다면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인제 아들이 반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병원 검사도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만큼 강력하게 믿느냐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부정적인 건 스탑을 하고 인제 며칠 전에도 인제 저희 딸이 그런 거예요. 인제 무슨 블로그에서 앞에 인제 대문 그 기사 쪽에 인제 저희 딸이 올려놓은 블로그가 이렇게 그 사진이 게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 아린이가 복이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죠. 그 태명을 또 복이, 또 복이 오고, 또 복이 오고, 또 복이 오고, 또 복이 그렇게 적었거든요. 또 복이 오라고, 또 복이 온다고, 또 복이 오고, 또 복이 또 온다. 그래서 그냥 또 복이라고 지었는데 그러니까 인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니까 얘는 좋은 일이 생기니까 아린이가 복이 있는 것 같아. 좋은 믿음이라서 그냥 맞지. 좋은 일 많이 생길 거라고. 그런 건 세팅을 해 놔도 괜찮아요. 근데 인제 스스로 이게 인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인제 이루어진다라는 그걸 진짜 그 믿음이 또 와 닿으면 내가 자유자재로 믿음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에 그냥 어릴 때 세팅됐던 그 씨앗으로 인한 그 신념, 뿌리 신념. 그쵸. 뿌리 신념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거로 인해서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이성적인 거, 성공, 돈, 질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믿음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믿음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고 있다. 근데 각성하면 벗어날 수 있어서 시크릿을 강력하게 집어넣고 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내 믿음을 무의식에서 있는 그냥 있으면 무의식대로 가는데 무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강력한 것들 때문에 끝까지 믿고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대로 행복한 부자가 되실 거라는 걸 저도 강력하게 점점 더 완전히 그냥 믿어지는구나. 선생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다 백만장자 이상 된다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최고의 직급까지도 다 갈 수 있다고. 처음부터 그러셨거든요. 이걸 믿고 인제 가는 거야. 근데 '야 진짜 끝까지 믿으시는 분들 다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더 오더라고요. 예. 사실 아들이 준 것은 진짜 십자가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조각을 하겠어요. 그쵸? 그저 길에서 주운 나무 조각을 보석상에 가지고 가서 반지에 끼워 넣은 것뿐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적. 부적. 예 뭐 베갯니트에 부적 써 가지고 갔다가 효염이 있으려면 더 비싼 걸 써야 되겠죠. 30만 원짜리보다 5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보다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보다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보다 1000만 원짜리. 그 왜 그래요? 우리가 돈이 비싸면 비쌀수록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없이도 믿자는 거죠. 물질로 인해서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뭐요? 물질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낫는다. 30만 원짜리 쓰셨습니까? 그 물질이나 어떤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내 그 30만 원이라는 그 부적에 의해서 믿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믿는 게 누구예요? 결국 나다. 내가 믿는 것이다. 결국 내가 믿는 거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거고 내가 믿는 것이다.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온 세상에 이게 달라지는 거죠. 내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아들이 가져왔던 선물은 가짜였지만 아버지에게 준 선물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진짜였던 것. 예부터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이야기에는 거짓말도 있었지만 정말 병이 된 일도 많았음을 이 이야기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잠재의식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활용해서 예,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외부의 어떤 그 물질로 인해서 그런 예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돌을 지고 있으니까 뭐 병이 나았다더라. 뭐 우리 애가 어떻다더라.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떤 그 얘기도 전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돌을 지고 있으면서 이 아이한테 지어주고 뭐 낳는다라고도 하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낳는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아이한테 계속 그냥 건강했잖아. 건강한 모습으로 봐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많은 그 분들한테 제가 저래서 되겠나? 저래서 되겠나? 이런 마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그게 다 뭐요? 나의 믿음이라는 거. 이 사람 저래서 안 되겠다. 저렇게 되겠나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서 있는 거다. 그냥 모든 것들은 내 믿음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죠? 내 믿음, 내 강력한 믿음대로 내 느낌대로 좋은 느낌,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쵸?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게 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 엄청 내가 보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아들에 대한 그 시각이 어머 얘네가 어떡하나 했던 그러니까 엄마한테 관심 받으려고 했던 그 사고를 쳤던 그 때부터 어머 얘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머 큰아빠가 지금 되면 어떻게 뭐 누가 어떻게 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아들로 시크릿을 하는 거였죠. 근데 제가 올해 이제 중간에 초반에 이제 제가 알고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 요새는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마음이 기복이 떨어졌다가도 빨리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요. 이 시크릿이 모든 것들이 된다라는 그 느낌이 있다 보니까 다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되겠다. 진짜 다 바뀌겠다. 끝까지 듣고 적극적으로 하면 빨리, 그러니까 믿는 속도만큼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내가 강력하게 믿었어. 바로 8시간 만에 막 원하는 집이 탁 생기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뭐 이틀 만에 막 12억짜리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 탁 시크릿 건물 하나 생기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만큼 내가 믿는데 10년 걸린다. 10년 뒤에 생긴다는 거 원하는 것이. 근데 당장 믿으면 믿는 거죠. 그냥 된다 하더라. 그냥 믿는 거예요. 시크릿대로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아이들도 내가 시크릿 장에 와서 함께 듣는다라는 걸 시크릿하고 내 아이가 누군가 같이 함께 시크릿을 하고 같이 함께 듣고 초대하는 거죠. 저부터도 더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 간절히 믿을 수만 있다면 간절히가 아니라 저희 선생님은 뭐예요? 간절히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죠? 어떻게? 편안하게 믿을 수 있다면 완전히 믿어지면 편안해진다. 평화로워진 상태로 믿을 수만 있다면 잠재의식이 그 믿음을 이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의식은 모르고 흘러가는데 잠재의식에서 작동할 수 있는 건 내가 상상하고 믿는 것. 그래서 그런 스킬은 다 시크릿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그럼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믿는 경우도 있고요. 원리를 배우면서 이해가 완전히 되어야 믿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원리를 배우려면
경험해 보신 분의 이야기를 더 배워야죠. 내가 스킬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면서 경험하면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 지금 현재의 모든 것들이 내가 일으키는 거. 그렇죠? 내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방법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된다라는 게 믿음이 더 점점 오는 것 같아요. 방법, 환경, 사람이 없어요. 안 돼요.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래서 전에는 안 됐었는데 뭐 이걸 강력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이 바뀌겠죠. 네, 바뀌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된다라고 믿어주면 그도 믿음이 되면서 이 믿음도 파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 수고가 참 많으셨어요, 우리 선생님. 그렇죠? 계속 믿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52페이지요. 체면요법과 잠재의식. 체면요법. 체면이 어떻게 해요? 강력한 자기께 강력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체면을 하시는 분들이 의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이 높은 사람한테 가면 이게 안 먹히죠. 나보다 의식이 낮은 사람은 먹혀요. 낮은 사람은. 그쵸? 그래서 강력한 사람은 체면이 이게 안 돼. 효과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여기 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돈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거 보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듣는 이야기. 옛날에 공주였었다. 그럼 그거 믿고 싶잖아요. 그쵸? 공주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옛날에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어, 체면요법과 잠재의식, 체면술을 질병 치료에 처음 이용한 사람이 독일의 의학자 메스머입니다. 그가 1778년 파리의 진료소를 개설했을 때 그것은 보통 병원의 진료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가의 그림과 크리스털 유리를 사용한 장식, 로코코풍의 시계, 두터운 페르시아풍의 양탄자 등 당시 왕과 귀족의 자택처럼 호화스러운 방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는 크고 둥그런 통이 놓여 있고 철제 막대가 몇 개 꽂혀 있습니다. 환자가 그 막대를 손으로 잡으면 방 한편에 있던 악단이 단조로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때 화려한 옷차림을 한 메스머가 등장하여 음악에 맞춰 환자의 주위를 돌면서 환부의 손을 댑니다. 환자는 순간 멍해집니다. 얼마 후 음악도 멈추고 어느 사이에 메스머의 모습도 사라집니다. 환자가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병은 치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그냥 치유가 된다라는 걸 믿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는 게 누구였어요? 해주신 분이었어요? 아니죠. 내가 믿었어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 믿는 것이 진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내 스스로 믿게 되는 거. 내 스스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 상처를 찾아서 거기서 계속 재맥락을 해야 돼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안 믿는 부분 때문에 정말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 말씀도 안 들어가는 거죠. 내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요. 어릴 때 상처가 무엇인지 거기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메스머는 이것을 동물 자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치료법을 메스머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으로 볼 때 이것은 전혀 증거 없는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치료율이 아주 높아서 루이 16세까지도 그 방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메스머리즘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체면요법입니다. 그리고 체면요법이란 바꿔 말하면 사람의 의식하는 마음을 멍하게 만들어 의식하고 있는 마음을 멍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시크릿 가면 뭐예요? 스스로 체면을 스스로 걸라고 얘기하시죠.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스스로 체면이 잘 걸릴 수 있을 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생각이 없을 때. 왜? 내 생각은 무의식에
어릴 때 근원에 상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생각으로 상처가 연결이 돼서 걱정하고 안 될 거야 라는 거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없는 최소한 완전히 생각이 없을 때 잠자기 전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낮에도 손을 딱 모아서 집중해서 사팔뜨기가 되고 양눈이 벌려졌을 때 뭐예요? 내가 집중이 완전히 여기 쳐다보고 집중이 딱 돼서 생각이 여기 쳐다보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뭔가 몽롱해질 때 생각이 없을 때 체면요법을 누군가가 돈을 주고 의뢰하게 되면 계속 우리는 평생 그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야. 어쩌다 된 거로 한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체면이 걸리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체면 걸리기 전에 청소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멍하게 만드는 거, 생각이 없는 상태, 멍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잠재의식이 직접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하는 마음은 판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의식하면서 무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의식은 그냥 순수한 상태인데 의식하는 마음은 의식 안에서 마음이 작동할 때는 마음이 작동하는 건 판단한다. 내 생각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판단한 마음이기 때문에 암시를 받아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암시를 받아들이기 암시를 받아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건 나의 생각, 내 뿌리 근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의식하는 마음에 따라버리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중간에 생각이라는 나의 마음은 생각하는 자리잖아요. 생각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안 돼. 어머 어떻게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얘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차단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판단하는 마음이 몽롱한 상태가 될 때, 몽롱하게 내 생각이 없을 때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스킬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받아들인 일은 잠재의식이 반드시 실현시킵니다. 잠재의식이 한번 받아들인 거는 실현을 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체면요법도 잠재의식을 움직여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엄청나죠? 대단한 거 같지 않아요? 대단한 거를 이런 체면요법 그냥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긍정적이고 원하는 삶 무의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환경에 의해서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한 무의식이 아니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참 저도 반짝방을 들으면서 각성되는 게 이번에 참 이 책이 저기 인천 가고 계신 어떤 분의 삼촌께서 이 책을 읽고 1억을 버셨대요. 근데 이 책 읽었을 때 한 번 딱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셨는지 한 번 1억을 버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시크릿 다녀오면서 이 책이 진짜 시크릿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잘 있어가지고 우리가 갔다 오면서 더 강력하게 제가 듣고 하면서 또 읽으면서 저도 더 각성이 엄청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나고 그냥 막 흩어지고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몰라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갔을 때 에너지 장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혼자 하는데 시크릿을 가서 그 에너지 장이 있어요. 더 잘 이루어져요. 생각이 더 없어져요. 거기서 시크릿을 하는 거와 밤중에 막 떠들고 있어. 그 중요한 시간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막 얘기하고 있어. 그 시간에. 막 어지럽히고 있어. 소란스럽게. 너무 그냥 그러고 나서는 아우 이거 뭐 안 돼. 이상해. 시간만 들어가. 뭐 어째저째. 뭐 아유 1박 2일 막 이래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시크릿을 갔을 때는 저기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적어가서 그거를 그냥 시크릿을 다 조용하게 그 좋은 에너지 장에서 조용하게 하고 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요번에는 12월 18, 19일 날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걸 한번 다 적어서 한번 다 있죠. 방법 배우셨잖아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높은 장에서 편안하게 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